너 같은 애는 학교에 오지 마. 소리도 내지 마. 듣기 싫어. 지은 씨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슴 깊숙이 박혀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마주쳐야 하는 순간입니다. 김지은 씨는 31살이 되도록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최소한의 사람들과만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방 한 구석에는 언제나 커튼이 단단히 쳐져 있었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이렇게 된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지은 씨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말도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반 아이들이 지은 씨를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놀림이었습니다. 야, 김지은, 오늘도 촌스럽게 입고 왔네. 박서영이라는 아이가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서영 씨는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예뻤으며 무엇보다 말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솜씨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지은 씨의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의 가방에서는 이상한 쪽지들이 나왔습니다. 너 같은 애는 학교에 오지 마. 징그러워 죽겠다. 소리도 내지 마. 듣기 싫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비웃음과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서영 씨와 친구들이 지은 씨를 체육관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야, 김지은. 너 정말 더럽다. 우리 반에서 나가. 서영 씨가 지은 씨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지은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은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은 씨의 교복은 더러워졌고 얼굴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 씨는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빴고 지은 씨는 자신이 나약해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지은 씨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무도 서영 씨 무리와 대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지은 씨의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은 씨의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두 두려워졌습니다. 대학교 때도 지은 씨는 혼자 다녔습니다. 취업 후에도 동료들과의 회식은 피했습니다.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좋아할 리도 없고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자신의 과거를 알면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 씨의 방에는 항우울제와 수면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지은 씨는 자주 거울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인간관계 하나 맺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겨우겨우 해나가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고 바뀔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지은 씨에게 유일한 위안은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지은 씨보다 5살 많은 오빠 김민준 씨는 지은 씨를 끝없이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은 씨의 상처를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동생이 힘들어한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택근무 덕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것이 지은 씨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항상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빠 좋은 소식 있어. 민준 씨가 싱글거리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결혼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은 씨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 씨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만난 거야? 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오빠가 결혼하면 자신은 더욱 혼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고 지은 씨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도 만나보면 마음에 들 거야. 언제 사귀기 시작했어? 한 1년 됐나? 회사 후배인데 정말 착하고 예뻐.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셔. 민준 씨는 연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언제 해? 다음 주 토요일에 하기로 했어. 지은아, 너도 꼭 와야 해. 많이 궁금해한다고 하더라. 지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견례라는 것 자체가 지은 씨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빠, 저는 그냥 안 돼. 넌 내 유일한 가족이잖아. 부모님도 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어. 민준 씨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지은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라는 자리가 지은 씨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었습니다. 알겠어. 지은 씨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기뻐하며 지은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날 밤 지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실수하면 어떻게 될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민준 씨는 즐거운 표정으로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성격도 좋아. 너 같은 내성적인 애들도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 민준 씨의 말에 지은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내성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장을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기 때문에 정장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입어보며 지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오빠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지은 씨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지은아, 일어났어? 민준 씨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응, 일어났어. 지은 씨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식당 예약이 1시야. 11시 반에 출발하자. 알겠어. 지은 씨는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입고 가장 편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지 설명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점점 더 긴장됐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친절하셔. 지은이 너 같은 조용한 애들 좋아하신다고 하더라. 응. 지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곧 도착한다는 생각에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12시 50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예약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한식당의 고급스러운 룸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민준 씨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룸 안에는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녀와 젊은 여자 1명이었습니다. 예비 신부의 부모님과 예비 신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도 뒤따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여동생 지은입니다. 지은 씨가 고개를 들어 예비 신부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가슴이 얼어붙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예비 신부도 지은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박서연이에요. 바로 중학교 때 지은 씨를 괴롭혔던 그 박서연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지은 씨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미소,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지은 씨의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것은 꿈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은 씨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은 씨를 처음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준 오빠가 여동생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기뻐요. 서연 씨의 말에 지은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자, 모두 앉으세요. 음식 주문할게요. 서연 씨의 어머니가 분위기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 씨는 서연 씨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지은 씨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밝고 활발하게 이야기했고 민준 씨와 서연 씨의 부모님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지은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서연 씨가 지은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서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웹 디자인 일을 합니다. 와, 멋있네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못해요. 서연 씨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는 3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은 씨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날 무렵 서연 씨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지은 씨도 잠시 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지은 씨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김지은 맞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면을 벗고 진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너였구나. 처음에는 확신이 안 섰는데 보니까 맞네. 서연 씨의 목소리는 차갑졌습니다. 상견례 때의 밝고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내가 민준 오빠 여동생이라니. 서연 씨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너 설마 민준 오빠한테 옛날 일 말할 생각은 아니지? 서연 씨가 지은 씨를 째려봤습니다. 그 눈빛은 중학교 때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다 옛날 일이잖아. 우리 애들이었을 때 한 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 서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민준 오빠 같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내가 그걸 망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서연 씨의 말에 지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 씨는 자신이 한 일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일로 사람 인생을 망치면 안 되는 거야. 특히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이해하지? 서연 씨는 지은 씨의 어깨를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지은 씨에게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는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답답해서 호흡이 어려웠습니다. 룸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다시 밝고 친근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은 씨,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연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연기력에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 씨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민준 오빠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서연 씨가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걱정스럽게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지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 씨는 계속 지은 씨를 걱정했습니다. 지은아, 어땠어? 좋은 사람 같지? 민준 씨의 질문에 지은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 좋은 분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말입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는 그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중학교 때의 악몽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화요일 오후 지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나야. 서연이.
서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민준 오빠한테 받았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서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신촌역 2번 출구 앞 카페 베네에서 만나자. 꼭 와야 해. 서연 씨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 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손에 땀이 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서연 씨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다가가 앞에 앉았습니다. 왔구나. 뭐 마실래? 내가 살게. 서연 씨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 미소 뒤의 진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지은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 씨가 음료를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대화하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서연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워. 정말 우연의 일치야. 내가 알았으면 민준 오빠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서연 씨의 말에 지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 때문에 불편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잖아. 민준 오빠랑 나 정말 사랑해. 결혼도 하기로 했고. 서연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 일을 들춰내면 모든 게 망가져. 내 인생도 민준 오빠 인생도. 서연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 앞에서는 여전히 그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애들이 할 수 있는 장난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평생 원한을 품고 살 거야? 서연 씨가 지은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은 씨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었습니다. 아, 미안. 내가 아직도 그런 걸 싫어하는구나. 서연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놀리는 기색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부탁할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응? 서연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에게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뒤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민준 오빠를 사랑하는지 알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서연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다 지난 일이잖아.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서연 씨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지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 씨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아, 대답해줘. 아무 말도 안 할 거지? 서연 씨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도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서연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연 씨는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앞으로 좋은 올케, 신우이 사이로 지내자. 응? 서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는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지은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서연 씨와의 만남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활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침대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오빠가 믿어줄까요? 서연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지은 씨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게다가 오빠는 서연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까지 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그것을 망칠 권리가 있을까요? 하지만 평생 서연 씨와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생각은 끔찍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야 하고 가족 모임에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 씨는 중학교 때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영 씨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굴욕과 아픔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왜 하필 내 오빠야? 지은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 중에서 하필 자신의 오빠를 만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지은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와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은 씨는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서영 씨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가 출근하기 전에 지은 씨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아, 어제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하던데. 지은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 씨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응. 그러는데 내가 많이 내성적이어서 걱정된다고 하더라. 앞으로 자주 만나서 친해지고 싶다고 했어. 민준 씨의 말에 지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벌써 포석을 깔고 있었습니다. 오빠. 응? 왜? 지은 씨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응, 좋은 분 같아. 그치? 정말 좋은 애야. 너도 언니 생긴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줘. 민준 씨가 지은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출근한 후 지은 씨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말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 말하지 않으면 오빠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평생 이 비밀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오빠의 행복도, 서연 씨의 행복도. 하지만 자신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부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상견례 어땠어? 민준이가 너무 좋다고 하던데. 응, 좋았어. 라는 아가씨도 참 좋다고 하더라. 얼른 결혼해서 우리도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 부모님의 기대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 지은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는 그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은 씨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지은 씨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은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일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 씨와 가족이 되어 평생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부모님은 지은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아, 왜 갑자기 왔어? 밥은 먹었어? 어머니가 지은 씨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아, 너 많이 야위랬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은 씨의 심각한 목소리에 부모님은 긴장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아?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결혼 상대방.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친구야? 어머니가 반가운 듯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지은 씨의 말에 부모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의 주동자였어요.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정말이야? 확실해? 아버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지은 씨는 중학교 때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은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이 바쁘셨고, 저도 부끄러웠어요. 지은 씨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간직했던 아픔들이 모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한 거야?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어머니가 지은 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해야겠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믿어줄까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도 말해야 해.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부모님은 즉시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이야? 지은이가 확실하다고 해? 그래, 민준아. 지은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민준 씨는 충격받은 듯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확인해 볼게요. 민준 씨는 다음날 중학교 동창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일. 정말 심했었는데. 박서영이가 주동이었어. 김지은이 정말 불쌍했어. 왜 갑자기 그 일을 물어봐? 동창들의 증언으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민준 씨는 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밝게 맞이하는 서연 씨를 보며 민준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빠, 오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우리 지은이 알고 있었지? 민준 씨의 말에 서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일 말이야. 서연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그 일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다 옛날 일인데. 서연 씨의 반응에 민준 씨는 더욱 실망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때서냐고? 내 동생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오빠, 우리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할 수 있는 장난이었다고요. 서연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난?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서연 씨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미 지난 일인데. 서연 씨의 말에 민준 씨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서연 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혼 못하겠다. 민준 씨의 말에 서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 정말이에요? 그런 옛날 일 때문에? 옛날 일이 아니야. 지금도 지은이는 그때의 상처로 고생하고 있어. 오빠, 제발이요. 저 정말 변했어요. 지은 씨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서연 씨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동생을 괴롭힌 사람과 결혼해? 민준 씨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정말 저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해요. 서연 씨가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이제 만나지 말자.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는 끝까지 매달렸지만 민준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 씨는 지은 씨를 찾았습니다. 지은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빠야. 문을 여는 지은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빠. 지은아, 미안해. 오빠가 몰랐어. 민준 씨가 지은 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때문에 결혼 못하게 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준 씨는 지은 씨를 위로했습니다. 헤어졌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지은 씨는 안도감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빠의 행복을 망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미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민준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 씨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나의 삶을 되찾겠다. 지은 씨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니 햇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지은 씨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때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